세상에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 모든 나쁜 놈 잡는 분들을 위해서 미션 실패하지 말라고 띄워드립니다. 미션 임파서블. 손녀는 그 막 범죄자들 나오는 그 영화 같은 거 좋아해? 재밌어. 스릴 있어. 어이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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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어이구, 아니 인상이 평범한 인상은 아니신데 뭐 하시는 분이신가? 나는 알고 있는데 백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파이어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형사들 중에서 범죄 심리로 강력범들을 잡고 옛날에 못 잡은 미제 사건 같은 거를 꾸준히 추적해서 끝내 잡는, 우리 보통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하는 네네네. 것처럼 프로필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게 프로파일러예요? 예,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만 봐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죠, 사실. 프로필 분석가. 예, 그렇죠. 어머 세상에 대단한 것이네요. 우리 백 교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이 말하는 것만 딱 들어도 손녀가 이거 지난번에 문제집 산다고 가져간 돈 그거 제대로 안 쓰고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적어내시고. 오, 그거 다 아세요? 다는 모릅니다. 조금. 예. 우리 준이 오빠랑 나는 어떤 인상이세요? 이거 솔직히 말해야 되나요? 솔직하게. 네, 그게 좋아요. 우리 쭈니 오빠는 굉장히 당당하고, 근데 약간 수줍음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오, 제대로 보셨네요. 우리 소녀 하시는 네. 분이신데 굉장히 강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단,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우리 손녀가 할머니랑 이 인상이 똑같잖아요. 엄청 단단하고 짱돌 같은 분이죠. 제대로 보셨어. 오, 그러면 이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사건 정도를 보신 거예요? 보통 그냥 연쇄살인 사건, 연쇄 성범죄, 연쇄 방화범들, 그 뭐 아시다시피 이영학 사건 같은 어금니 압박. 네,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잔혹하게 괴롭히고 죽이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리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예전에 우영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영진. 범인이 양어머니와 친부였죠. 집에서 자기들은 천연덕스럽게 영진아 돌아와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신종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침 방송 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출근해서 저 목소리를 듣는데 저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라고 프로파일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와. 왜냐? 감정선이랑 표정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속이 얼마나 탈까 그럴 텐데. 이럴 텐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사라졌을 때 가지는 감정이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표정에서, 말에서.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핸드폰을 추적했더니 본인이 말한 동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갖고, 소름 끼쳤어. 시신을 또 불태웠어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잔혹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파일러로 데뷔를 하고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제 전공은 인류학이었고요. 인류학. 네, 인류. 이거 봐, 뭔가 교화 이미지 이런 거, 뭐 그게 좀 있어. 제가 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의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인범들의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부분으로 특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기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인자들 중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학대를 받다가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네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뽑히게 된 거죠. 세상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서워. 진짜로 그런 인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쾌감을 느껴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러스트 머더라고 하는 게 살인을 감각적으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는 아예 선천적일 가능성이 높고, 후천적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 정도까지 오게 될 동안 많은 이런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우리가 심장이 움직이는 걸 내가 통제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살인 본능도 통제 못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길거리 고양이를 SNS 같은 거 보면 가끔 그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유전자가 있나요? 실제로 그런 폭력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꼭 그런 범죄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상당히 그 사람한테는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세상에. 배 교수님이 담당한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택시 강도 사건이 저희 첫 번째 사건이었거든요. 강도 정도도 프로파일러 분들이 담당을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연쇄 연쇄 강도.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잔혹했어요. 죽이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심하게 그 흉기로 했어요. 세상에. 택시 강도면 돈을 뺏었으면 찌를 이유도 없고 도망가야 정상인 그렇지. 건데. 그렇죠. 택시 강도가 목적이 아니고 살인이 목적인데 그러니까요. 강도를 위장한 거죠. 아, 그렇게 봐야 돼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혼서해 준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러스트 말하자면 쾌락을 느끼는 거. 아, 택시를 타고 누군가를 위협한 후에 돈을 뺏고 이 과정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피를 보면은 어머. 보통 사람은 자지러드는데 무섭죠. 피를 보면은 감각적으로 이제 각성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중학교 때 손 톡 찔러가지고 피 검사해서 내가 A형인지 O형인지 B형인지 이거 검사하는데 자기 자신의 손을 찌르기가 어려워서 안 되면 짝꿍 거를 서로 찔러주자라고 하면 짝꿍 것도 못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렇죠. 근데 온 반을 돌아다니며 찔러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 무서워. 누구죠? 우리 와이프 손 잘 따. 우리 와이프 손, 난 내 손도 못 따고 남의 손도 못 따는데 그냥 과감하게 찔러버리더라고. 한 10대 번이면 괜찮은데 수십 번 이상 해도 별 감각이 없으면 그건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근데 이제 보통 17살까지는 검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17살까지는 성향이 어디로 결정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넘어가서 그러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에이 저런 거는 아니니까 믿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뭐 사기꾼이라든가 아니면 뭐 살인범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몰라요. 오히려 그 다단계 사기범 중에 조이팔이라고 하는 있었죠. 예, 있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네, 다단 사기꾼. 뭐 몇 조를 해 드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습니까라고 학생들이 묻습니다. 그럼 저는 딱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생이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거기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 얼굴을 봐라. 딱 그 얼굴이다. 사기꾼은 진짜 사기꾼은 너무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선수들.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면 살인범은 살인범이 생긴 살인범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게 생기는데 연쇄살인범. 우리가 보통 뭐 유영철과 뭐 강호순 같은 사람들을 우락부락한 사진만 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더 힘들겠네. 그렇죠. 예. 우리가 보는 건 주변 폭력배를 범죄자로 착각하시죠. 예, 그렇죠. 주변 폭력배는 우리도 누구도 알 수 있죠. 예,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영화적으로 그렇죠. 조폭 같은 애들이죠.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맛과 재미와 감동까지 함께하는 꼰대 떡볶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장권 안 끊으셨어요? Come on, baby.